1945년 이후 지금까지 78년간의 역사에서 S&P 500 지수는 이제 곧 9월이죠. 9월의 평균 마이너스 0.73%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 중에 12개월 중에 가장 부진한 평균 월간 수익률이에요. 78년간의 역사. 9월은 S&P 500 지수가 오르기보다는 내린 적이 더 많았던 달입니다. S&P 500 지수가 9월에 상승을 했던 적은 역사적으로 44% 정도. 그러니 하락장이 더 자주 나타났던 유일한 달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9월이 1년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달이었습니다. 1971년부터 시작을 해서 나스닥 지수는 9월에 평균 0.86% 하락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나스닥 S&P 500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이 과대평가, 고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하면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또 미국 주식이 앞으로 또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출 수만 있으면 또다시 미국에 갔다가 또 인도가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또 인도에 갔다가 나중에는 또 중국이 지금은 세계 최저로 떨어져 있죠. 앞으로 또 올라갈 것이다. 그럼 또 거기 쫓아갔다가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채권에 했다가 주식에 했다가 자신 있으면 누구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돈 번다는데. 자, 비교를 합니다. 각자 본인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대표 지수에 투자합니다. 코스피 200. 또 코스닥이 대표입니다. 코스닥 150. 코스피 200 구성 종목 보면 시가총액 이 비중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이런 순으로 또 코스닥 150은 지금 또 에코프로 BM이 1, 2등이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LNF 이런 순으로. 그래서 코스피 200 그러면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코스닥 150 그럼 코스닥에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나스닥에 투자하는 타이거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투자하는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필반 나면 좋겠는데 5년 10년 아직 안 됐죠. 그러니 SOX에서 비교합니다. 5년 동안 투자를 해봤더니 코스피 200 코스피에 투자하는 거죠. 12% 코스닥 150 7% 근데 타이거 나스닥은 137%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에서는 166% 그래서 평균 보면 국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투자하면 평균 10% 수익이에요. 5년 동안에. 근데 타이거 나스닥 100과 SOX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했더니 152%. 152%대 10% 15배의 차이가 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더 늘려서 10년으로 봅니다. 코스피 200 069500이에요. 번호가 39%. 코스닥 150 229200입니다. 34%. 그래서 평균 37%의 수익이에요. 10년 동안. 그런데 13369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512%. 6배가 넘었죠? 지금 만원짜리가 9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SOXX 698%. 그래서 10년이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투자했을 때 10년 동안에 37% 수익인데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투자하니까 605% 16배 차이가 납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10년 후에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한 것을 결과 보니까 37% 1억 3,700만 원. 그런데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를 했더니 698%, 512%, 7억 5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5년을 투자하든 10년을 투자하든 그 이상을 투자하든 국내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 ETF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투자하는 대표 ETF의 수익률 비교입니다. 이것이 비교를 한 것이 2배, 3배 차이가 나도 어디에 투자할지 본인의 판단이 쓰겠는데 이거는 2배, 3배가 좀 아니지 않습니까? 15배, 16배 차이가 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고평가되어 있다. 너무 높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S&P 500이 앞으로 10%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올 봄으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올 봄의 주가로 말이죠. 그래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국내 주도에 맞춰서 했다가 또 인도, 베트남, 중국, 일본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돈을 번다는데 말이죠. 본인이 이런 것을 누구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대 기술기업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지난 10년간 약 1조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사주 매입 가장 좋아요. 주가 상승에. 지난 2013년 10년 전이죠. 그 이후 4대 기술기업의 10년간 자사주 매입 규모가 1조 1천억 달러로 갑니다. 1조 1천억 달러. 그러면 현재 엔비디아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거든요. 이거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10년 동안에 엔비디아 시가총액 정도. 지금 엔비디아가 폭등을 한 상태죠. 급등, 폭등. 엔비디아 회사의 이 정도를 자사주 매입 규모였습니다. 10년 동안에. 테슬라 시가총액은 8천억 달러 좀 넘죠? 그거보다 훨씬 많은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기업인가 하면 애플이 지난 10년간 자사주를 6,210억 달러 매입해서 이 4개 기술기업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이 1,930억 달러. 그 뒤를 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 각각 1,800억 달러, 1,300억 달러의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업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 자사주 사들이는 규모를 보면 정말 어디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기업의 자사주 이 매입은 유통 주식수를 그만큼 줄이잖아요. 자사주 매입했으니까 주식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의 권한이 강화가 되고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데 아주 좋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게 되면 경영진들이 자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고평가보다는 주로 저평가되었을 때 자사주 매입에 많이 나섭니다. 그리고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요. 반대로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보세요. 야, 지금 고평가됐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배당보다 주주 환원책으로 더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에서의 회장도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대표죠.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 미국의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수익률의 차이를 보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은 지금 은행 이자가 점점 올라가고 금리가 점점 높아지고 시장이 지금 약세고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은행으로 갔다가 주식시장이 다시 오르면은 은행에서 빼고 주식시장으로 옮기고, 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투자하면 좋죠. 미국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 투자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5년, 10년을 봐서 수익률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될지 아마 답이 보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